안녕하세요 여러분. 추석 연휴 기간에 진짜 날씨 폭염경보, 야 이게 말이 되나, 이게 어디까지 갈 건지 궁금해져요 이제는. 원래는 처서가 지나면은 이렇게 처서 매직이라고 해서 다음날에 비 오고 엄청 시원해지는 게 조상의 지혜였거든요. 그럼 이제는 무슨 매직이에요? 몽키 매직, 몽키 매직, 몽키 매직. 저희가 여태까지 솔직히 끼워 맞추기인데 저희 제품들이랑 비교를 해가지고 역사를 알아봤잖아요. 제가 단어를 말할 텐데 여기서 떠오르는 걸 딱 하나 말해주시면 돼요. 네. 자, 1번 명품, 명품. 2번 뉴스, 뉴스? 3번 지폐. 명품. 짝퉁. 정답. 짝퉁의 역사에 대해서 오늘은 알아볼 겁니다. 이거 제이님 아시려나 모르겠네. 나름 90년대 초반에 완전 난리 났던 노래인데. 세상이 아직 태어나기 전이었어가지고 아빠한테 있었어요. 여기서 나왔던 가사 중에 하나가 여기도 작아. 저기도 작아. 짜가가 판친다. 짝퉁이라는 건 뭐예요? 속일 목적으로 진짜처럼 보이게 한 물품을 소위 말해서 짝퉁이라고 해요. 애초에 처음부터 누군가를 속이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한국어로는 보통 가짜, 위조품, 가품, 짝퉁, 아니면 짝퉁을 줄여서 짭이라고 부릅니다. 한국에서는 영어로 보통 이미테이션, 카피 이런 말을 쓰는데 정작 영어로는 페이크라고 써요. 그리고 그런 단어 있어요. 이거 뭐야? 이거 레플리카예요? OEM이에요? 같은 공장에서 나온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냥 다 똑같은 짝퉁입니다. 짝퉁을 만드는 이유는 그럼 뭘까요? 왜 만들까요? 비싼 걸 사고자 하는 욕구는 있지만 근데 그만한 돈이 없다 보니까 가품을 사용해서라도 나는 이 정도의 위치다. 저도 똑같아요. 그냥 요약하자면 갖고는 싶은데 그만큼의 능력이 안 된다. 돈이 없어서. 수요가 있으니까 당연히 짝퉁이 만들어지겠죠. 짝퉁을 만드는 거는 오로지 인간의 욕구예요. 짝퉁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걸 사는 이유는 오직 돈 때문이고, 그거를 만든 사람 입장에서도 오직 돈 때문에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짝퉁을 만들고 사는 이유는 뭐다? 오로지 때문입니다. 머니. 돈 때문이야. 돈 돈 때문이야. 세계에서 짝퉁으로 유명한 해프닝이 있었던 사건들을 달아볼 거예요. 2008년 BBC 선정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기꾼 1위로 선정된 판 메이헤른이라는 아저씨입니다. 뭘 했으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기꾼으로. 그거 아니에요? 그 영화 중에 디카프리오 나오는 건데 직업을 사기를 쳐가지고. 캐치 미 이프 유 캔? 네, 맞아요. 판 메이헤른이라는 분이 저지른 사기는 미술 작품을 위조한, 디자인.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사기꾼이 됐는지 파헤쳐 봅시다. 모나리자? 재능을 충분히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화가는 어쨌든 자신만의 개성이 엄청 중요하잖아요. 독창성이 없어가지고 작품을 인정받지 못하니까 그 작품이 내놓을 때마다 비판을 받았어요, 전문가들한테. 계속되는 혹평에 시달리다가 니네 다 뒤졌다. 전문가들을 엿먹이기로 아예 작정을 해버려요. 네덜란드 바로크 미술의 거장 요하네스 베르메르라는 세기의 화가입니다. 혹시 이 작품 보신 적 있어요? 지나가다가? 그 자기 나라를 대표하는 그 화가를 4년이나 저 베르메르의 화풍을 연습을 했다고 해요. 아무도 모르는 무명 화가의 그림을 사요. 표면을 아예 갈아냅니다. 아까 그 베르메르의 화풍으로 똑같이 그려가지고 덧대버리는 거예요. 전문가들도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어느 정도였냐면은, 베르메르는 17세기 사람이잖아요. 17세기에 유행했던 캔버스라든지 붓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까지 똑같이 따라합니다. 엄청나게 교묘하게 설계를 한 거죠, 이 사람이. 근데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이 사람은? 콧대 높았던 전문가들을 망신을 주기 위해서 위작을 만드는 다음에 전문가들한테 보여주면은 이거 베르메르의 작품이다. 그때 내가 그린 거다 이거. 니네 전문가라면서 안목이 그거밖에 안 되냐? 이렇게 하려고 4년 동안 그렇게 그림을. 진짜 대박이다. 지금 보시는 게 판 메이헤른이 그린 베르메르의 위작입니다. 당시 진짜로 이걸 보여줬는데 전문가들이 모두 베르메르의 진품으로 인정을 한 거예요. 이 사기극의 결말은 어떻게 됐을까요? 독일의 나치 2인자 헤르만 게링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약탈을 해가지고 숨겨놓은 예술품이 약 6,750점이나 됐었대요. 그 중에 베르메르 그림으로 추정되는 작품이 발견되었어요. 알고 보니까 그걸 판매한 거는 판 메이헤른 아저씨예요. 네덜란드 입장에서는 완전 매국노잖아요. 우리의 국보인, 예를 들어서 모나리자 작품을 나치한테 팔았다고 생각해보세요. 법정에 세워서 이제 사형을 때리려고 하고 있는데, 메이헤른이 어떻게 했냐면은 그거 사실 베르메르가 아니다, 위작이다. 검사가? 그걸 네가 어떻게 아냐? 내가 그린 거니까.
모두가 충격에 빠진 거예요. 당연히 검사가 구라치지 마라. 전문가들이 다 이거를 베르메르 작품으로 했는데 메이렌이 그럼 내가 직접 보여줄까? 내가 어떻게 그렸는지? 놀랍게도 재판 과정에서 직접 보여줍니다. 위작을 입증을 해버리는 거예요. 결국에는 미술품 위조 혐의로 징역 1년만 유죄를 인정을 받아요. 이미 너무 늙어버린 상태여서 쇠약해진 상태여서 1개월도 못 채우고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이 메이에른이 저지른 이 사기극은 미술계, 그러니까 소위 전문가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콧대를 눌러버린 계기가 됐어요. 저 정도면 진짜 사기가 아니라 예술에 가까운데요. 결국에 알게 돼서 좀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리는 나라가 있습니다. 저는 그 나라를 부르지는 않을 거예요. 제 개인 채널이면 상관이 없는데 회사기 때문에 바로 알 것 같은데? 이거랑 차이가 나죠? 네. 차이가 좀 많이 나는데. 차이나? 짝퉁 천국이라고 불리는 전 세계의 짝퉁의 원산지는 55%가 무려 그 나라가 차지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짝퉁의 범위는 단순히 이런 물품에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TV 프로그램, 건축물, 맞아. 아이돌 그룹. 요번에 그 샤오미 차량이 페라리인가? 그 똑같이 만들어갖고 디자인을 베껴갖고 완전 똑같아요. 겹쳐놓으니까 이렇게. 아니 근데 나는 내가 브랜드를 만든다고 하면 저렇게는 못할 것 같아. 내가 내 브랜드를 아끼면 내 거를 새롭게 만들어서 얘네들이 이기자 하는 목표가 있을 텐데 노력이 없는 거잖아요. 돈만을 위해서. 왜 이런 문화의 차이가 날까? 모방이 미덕이라고 생각하는 그 문화가 그런 말도 있잖아요.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였나요? 이 나라의 정부도 이런 저작권과 지식재산권 보호에 있어서 굉장히 소극적인 태도를 가져요. 그거는 니네 서구 문명 강대국들이 정한 관념이지 우리는 이거를 창조적 모방으로 본다. 이 나라에서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짝퉁이 존재를 해요. 이거를 했다 하면 사형입니다. 힌트. 힌트? 이거 가지고 장난하면 안 돼요. 음식! 아니 사람 먹는 거 가지고 장난을 어떻게 칠 수 있나. 여러분도 지금부터 보시면은 놀랄 수 있습니다. 가짜 달걀, 젤라틴과 인공 착색체로 흰자를 만들고 왁스로 껍질을 만듭니다. 그게 더 힘든 것 같아. 가짜 플라스틱 쌀입니다. 인간이야. 산업용 수지와 감자를 섞어서 제조를 합니다. 사실 먹으면 어떻게 될지 저도 궁금하지도 않아요. 시멘트로 채운 호두, 가짜 소고기, 돼지고기를 소고기 추출액에 담근 다음에 그걸 빨갛게 만드는 거예요. 그나마 저거는 먹을 만하네. 가짜 와인입니다. 포도 주스랑 알코올을 그냥 섞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어떻게 만드는지를 언급을 했잖아요. 자, 지금부터는 전 궁금하지도 않아서 그냥 뭐로 만들었는지 안 찾아봤어요. 가짜 분유, 가짜 맥주, 가짜 무, 가짜 식용유, 가짜 우유, 가짜 양주, 가짜 만두, 마약 국수, 진짜 마약 넣 피임약 오이, 플라스틱 생선, 젤라틴 새우, 타이어 버블티, 전염병 소시지, 염색약 대파, 야광 돼지고기. 이건 썩지 않는 마늘. 음식으로 식자재를 파는 거잖아요. 근데 한 입만 먹어도 저게 짝퉁인 게 걸릴 텐데. 돈을 벌겠다는 그 마인드가 더 강하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참 재밌는 나라죠. 가짜를 만들어서 파는 것도 나쁘지만 가짜인 걸 아는데 쓰는 거는 저는 똑같은 사람이라고 봅니다. 우리라고 다를까요? 사채 청구 킹항민국 명품 짝퉁을 5년간 2조 원 넘게 수입을 했대요. 가장 많이 만들어진 3대장이 뭘까요? 루이비통, 정답. 구찌. 프라다. 시계 하나만 대보세요. 시계 하면 생각나는 거. 그거 카시오. 롤리폴리. 카시오. 롤렉스. 채널 돌아간다. 채널 돌아간다. 샤넬. 샤넬. 롤렉스, 루이비통, 샤넬이 가장 많이 가품으로 만들어져서 유통되는 3대장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버젓이 뭐 A급이다, S급이다 성황리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걸로 관광을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맞습니다. 이 정도면 먹는 건 안 따라해서 다행이라고 할 정도로 뭐든지 이게 적당히 해야 되는데 제가 이 브랜드를 언급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연상되는 브랜드가 하나 있어요. 누가 봐도 명품 브랜드를 네이밍이나 그런 거 보면 알 수 있는데 스페인어로 순수함을 뜻하는 프라와 닭의 합성어라고 또 치킨도 요리다라는 철학이 있다고 하는데 네. 초반에 나왔을 때는 저 패키지가 아니었어요. 초반에는 그 진짜 그 역삼각형의 그런 식으로 좀 논란이 돼서 저렇게 바꾼 걸로 알고 있어요. 따라하고 있다고까지는 아니었지만 이용을 하는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그 브랜드 이미지를 이용해서 우리도 명품이다라는 근데 거를 저희가 블랙 알리오예요?
네, 맛있어. 맛있긴 맛있다. 자, 근데 프라다는 사실은 모조품 외에는 이런 패러디 브랜드에 대해서는 그나마 관대한 입장이에요. 이렇게 해줌으로써 우리 브랜드를 어쨌든 언급을 해줄 수 있으니까. 근데 2016년에 루이비통이 웬 경기도 양평에 있는 한 치킨집을 고소를 해버립니다. 양평에 있는 치킨집을 왜 고소해? 그래서 봤더니 루이비통닭이라는 치킨집으로 야, 개점을 이거 좀 합니다. 자, 와, 너무 패키지가 진짜. 적당히 따라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프라다는 저렇게 패러디를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한데 루이비통은 유사 상품, 모조품은 물론이고 자기네들의 브랜드 희소성을 중시해서 면세점에서까지 다 빼버렸어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당연히 영업정지를 당하고 벌금 1,450만 원을 받고 루이비통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무인도에 표류되면 SOS, 헬프 이런 거 치지 말고 미키마우스를 그려라 할 정도로 21세기는 콘텐츠 시대, 지적 재산권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지식 재산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산업재산권, 특허, 상표권, 뭔가를 발명했을 때 그거에 대한 권리, 저작권, 인간이 만든 창작물, 뭐 이 음악, 미술, 이 영상, 요즘 각광받는 신지식 재산권이라는 게 있는데 정보,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인공지능. 그런데 빛이 밝을수록 그림자도 항상 어두운 법입니다. 콘텐츠를 활용한 새로운 가짜, 범죄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딥페이크 기술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딥페이크는 뭐냐? 쉽게 말해서 딥러닝 기술을 사용하는 인간 이미지를 합성하는 기술이라고 해요. 이 딥페이크를 활용해서 실제처럼 보이도록 만든 비디오 아니면 사진 또는 오디오를 요즘 SNS나 이런 인터넷에 많이 퍼지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유익하게 제공되고 그냥 이렇게 사람들을 웃기는 거면 상관이 없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항상 가짜 뉴스가 제일 대표적입니다. 정치적인 목적으로 선동을 한다든지 성범죄, 얼굴을 합성한 포르노 영상을 제작을 한다든지, 특히 이거에 가장 크게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이 여배우들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사기와 보이스피싱. 실제로 홍콩의 글로벌 업체 금융사도 사칭한 가짜 화상회계 소가에서 340억 원을 송금한 피해가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 보면은 그 사회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저런 게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튜브와 SNS 같이 영상 콘텐츠가 요즘은 너무 발달해 있잖아요. 각종 이런 신종 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많다고 합니다. 아까 음식 얘기했죠. 음식 가품은 신체적으로 피해를 주는 거잖아요. 명품 이런 거는 이 브랜드에 대한 피해를 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만들어지면은 온 나라가 망해요. 뭘까요? 지폐, 화폐. 오, 오늘 좋은데요? 오늘은 괜찮은데? 위조 지폐입니다. 가짜 돈을 만드는 것 자체가 화폐가 나왔을 때부터 생겨났대요. 중세 시대는 국가 반역죄와 같은 취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위조 지폐가 만들어지고 유통되는 것 자체만으로도 국가 경제 체제를 완전히 박살낼 수도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전쟁 중에 적국의 위조 지폐를 만들어서 그 나라에 뿌려버렸어요. 나라 망하라고. 그만큼 위조 지폐가 가지고 있는 파괴력이 엄청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위조 지폐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처벌이 매우 엄격합니다. 과거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로마 시대 때는 생매장을 시켜버렸어요. 영국은 끓는 기름에 화형을 시켜버렸어요. 와, 이거 심하다. 그만큼 엄벌을 함으로써 이거를 만들면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지금이라고 다를까요? 대한민국 위조 지폐 만들다가 걸리면 남은 인생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30년에서 50년. 무기징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유통하다 걸리면 저렇게 되는 건데 미국 장난으로 만들다가 걸려도 무기징역입니다. 그만큼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 화폐를 가짜로 만들었을 때 파급력이 엄청나기 때문에 저렇게 엄벌로 다스리고 있다는 거. 진짜가 있는 한 가짜도 영원히 존재를 합니다. 뭐 아이팜이라고 다를까요? 애들 걸 가짜로 만들어 파는 놈들. 물론 우리가 수입을 해와가지고 판매하는 것도 있지만 베스트셀러라고 부르는 뭐 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금형을 파가지고 만들고 있는데 몇 년을 걸려서 만든 성과이자 노력이잖아요. 자기들은 아무 노력도 안 하고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서 버젓이 판매하는 업체들이 실제로 존재를 했었습니다. 현타 오죠.
우리는 소비자와 아이의 안전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하면서도 합리적인 가격으로 줄 수 있을까. 네, 비슷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는 물론 저희가 잘 나가는 제품이고 잘 파니까 저희는 그거는 좀 약간 자부심을 가질 만한데 너무 똑같이 만들고 약간 저희 그런 상세 페이지나 이런 거에 그런 체크 포인트를 정말 똑같이 만드는 업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자부심을 느끼다가도 이렇게까지 똑같이 해도 되나. 네. 그러니까 적당히 내 거를 좀 이렇게 인용하는 거는 서로 경쟁하고 좋죠. 근데 이거는 경쟁이 아니라 거의 그냥 카피 하듯이 이렇게 딱 찍어서 만드니까. 근데 제가 장담하는데 오래 못 가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하나하나 고려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 다음이 있고 어떤 제품을 만들어도 그 퀄리티를 똑같이 유지할 수 있지만 아마 오래가지 못할 거예요. 맞아요. 왜냐? 그저 돈 되는 거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위조하고 뭐 시밀러 제품을 만드는 기업을 많이 사용할수록 저희처럼 노력하고 자기 제품을 만들고 우리 같은 제조사들은 많이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가품의 역사에 대해서 오늘은 알아봤는데요. Real Recognize Real. 진짜는 Real. 진짜를 알아보는 법입니다. 진짜 유아 제품 아이팜을 이용하시면서 브랜드의 노력과 가치를 인정해 주셔야지 여러분도 더욱더 가치 있는 사람으로 될 수 있다는 점 꼭 알아주시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